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민간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전국의 3곳에 설치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곳이 이번 달 말 광주교대에 문을 엽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혜자 원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 명칭 속에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죠. 먼저 교육, 그리고 학술, 정보 이 3가지인데요. 아마도 그 학부모님들께서 최근에 원격 수업 이학습터 많이 활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등 그리고 대학의 원격 수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논문 그 참조할 자료 저희가 RISS라고 그래서 모든 학술 정보를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대학 갈 때 우리 학생들 학적부 나이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나이스까지 저희 원에서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19대 광주 서구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9년 4월에는 방금 네. 말씀하셨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초대 여성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제 원장직을 지내신 지 2년 정도 지내셨는데 그동안에 좀 소회 한 말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참 많은 그 2년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원격 수업을 비대면으로 제공을 했어야 됐고 또 유치원 3법의 통과에 따라서 K-에듀파인이라고 그래서 회계장부도 사실 저희가 제공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이 1999년에 설립될 당시부터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컴퓨터를 잘하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희 원이 세워지게 됐고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저희가 AI를 교육에 어떻게 잘 활용해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될까 이런 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이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국회에서도 4년 동안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네. 그 이전에 저는 현장에서 교수 생활을 20년 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회 국회에서 교육 정책 결정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7개 교육청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그 미래 교육을 저희가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원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광주교육대학교에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조성을 하고 있어서였는데요. 이 네. 국내 교육 환경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우리 교육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원격 수업 할 때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그 역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한 1억 건이 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디지털상으로 올려주셨는데 이걸 하자면 사실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술을 접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에 다양한 기술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러한 기술을 현실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터득하시고 또 실제 체험해 보시고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또 에듀테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서는 또 현장에서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과 또 그리고 학생들과 그리고 에듀테크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함께 만나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그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통해서 미래 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전국에 이제 세 곳에, 네. 총 세 곳에 설치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서부권에서는 광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광주가 이렇게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서부권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광주가 AI 중심 도시를 최근에 선언을 했고 네. 그러한 AI라고 하는 것은 에듀테크에서도 가장 사실은 가능성이 높은 네. 말하자면 앞으로 AI 그 교육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광주가 주목을 받기도 했고 네. 또 이제 그거를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운영할 기관으로서 광주교육대학이 가지고 있는 저희는 교사 자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예비 교사 분들께서 앞으로 미래 교육을 전담을 하시자라고 한다면 네. 에듀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또 현장의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다시 이렇게 재교육할 때도 사실은 그 광주 교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개소가 뭐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미치기를 기대해야죠.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교육 환경이 네. 바뀌고 있고 또 이렇게 교육의 중단을 막기 위한 미래 교육 체제의 그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정말 변화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그 교육적인 그 기술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제 광주의 앞으로의 나아갈 그 방향을 생각하더라도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의 AI 중심 도시도 더 활발해지고 또 우리 학생들의 미래 교육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업무의 경감도 좀 네. 받으시면서 교수 학습 방법에 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들을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맡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